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해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사람처럼 글을 쓰는지 그 원리랑 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부터 신뢰성 문제까지 꽤 깊이 있는 자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기술,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고 AI 글쓰기의 능력,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LLM이 글을 쓴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숫자, 그러니까 토큰이나 임베딩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해요. 네네, 토크나 과정이죠. 근데 진짜 혁신은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서 왔어요. 이게 기존 모델들이랑 다르게 텍스트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병렬로 쫙 처리하거든요. 아, 그 병렬 처리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네, 맞아요. 비약적으로 빨라졌죠.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훨씬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기반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요? 네,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요. 이게 문장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단어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스스로 파악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하,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 같은 것도 꽤 효과적으로 잡아내고요. 맥락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결국 주어진 텍스트 다음에 뭐가 올까? 이걸 예측하는 거네요. 찍해 나가는 과정이죠. 물론 아주 정교하게요. 뭐랄까, 초고성능 다음 단어 예측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측은 알겠는데, 근데 AI가 특정 작가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요청한 주제에 딱 맞춰서 글을 써주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 아, 네. 그 제어 기술 말이죠.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첫 번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시를 잘 내리는 거요? 그렇죠. AI한테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주거나 예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너는 지금부터 경제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럼 원하는 결과물을 유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좀 더 특정 작업에 맞게 모델을 다듬는 과정인데요. 추가 학습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내부의 고객 문의 데이터 같은 걸로 모델을 더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스타일에 맞는 답변을 훨씬 잘하게 적겠죠. 심지어 사용자 리뷰 같은 걸 분석해서 그 감성 정보를 입력값으로 써서 답변 톤까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개인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어도 가능한데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AI가 가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엄청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할루시네이션.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환각이 생기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좀 역설적이게도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란 평가 방식이요? 그게 왜요? 많은 경우에 모델이 좀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그럴듯하게 지어서 답하는 게 평가 점수를 더 잘 맞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현재 많이 쓰는 평가 기준들이 보통 정답이면 1점, 오답이거나 모르면 0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게 점수면에서 손해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점수 잘 받으려고 확신이 없어도 일단 추측해서 답하도록 약간 최적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성능 점수를 높이려다 보니까 오히려 확신 없는 추측을 하도록 유도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은 높아지는데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유창하게 글만 잘 쓰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생성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거나 이 키워드는 꼭 포함해야 한다 같은 특정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죠. 제어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된 제약 조건 디코딩 같은 기법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성 과정 자체에 좀 개입을 해서 결과물이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제약을 잘 따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에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답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벤치마크 채점 기준을 바꾸는 것, 이런 접근을 사회 기술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AA 글쓰기라는 게 결국 방대한 데이터 학습 기반의 강력한 예측 능력, 그리고 이걸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조절하는 정교한 제어 기술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훈련이나 평가 방식 때문에 생기는 환각 같은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AI 도구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때로는 그럴듯한 유창함이 사실 확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과연 AI가 내놓는 정보를 어떻게 검증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이번 딥다이브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